고운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고은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을 맡은 파운더 세머럴드 이고은입니다. 네, 택시 기사분이 도시의 이미지를 많이 결정하는 거 아세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처음 만나는 이제 말투가 나와는 좀 다른, 알아는 듣지만 그 분이 도시 이미지를 결정을 하는데 오늘은 아주 젠틀하신 분이 저를 여기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말수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계속 떠드는 분 있고 또 되게 무섭게 아무 말도 안 하는 분이 계시고, 근데 적절히 이제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내릴 때 명함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마침 한 장도 없는 거예요. 다 써가지고. 그래서 너무 괜찮은 분이 저를 태워다 주셨는데 여기 대구 분들이 소비자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AP가 제가 전국에 있는 그 ABC를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여기가 제일 고급진 거 아세요? 진짜 너무 호텔 화장실 같아요. 휴지도 우리 아메이 휴지 딱 있고 유일한 거 같은데, 예. 그죠? 서울은 처음에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아메이 휴지를 뺐습니다. 근데 여기는 휴지도 계속 좋은 휴지로 이렇게 걸려 있고, 그리고 리더님들 또 너무 좋으시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새롭게 느낀 게, 나 대구 오는 거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오늘 좀 느끼고 가는 날인 것 같아요.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20대부터 아메이를 했거든요. 네, 되게 일찍 시작했고 사업을 이제 30대를 거쳐서 지금은 40대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메이하는 아가씨에서 이제 아줌마로, 또 아줌마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이렇게 지금 살면서 아메이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전직은 치과 기공사거든요. 아시죠? 이거 그 위생사 아니고 만드는 거. 네.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조그만 거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나 혼자 잘하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긴 했지만 이 일을 오래 하신 분의 그 라이프 스타일과 그다음에 제가 아메이 미팅장에 나와서 본 아메이를 오래 하신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좋은 직업을 포기하고 아메이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배운 것들을 또 아메이에 치약이 있으니까 네, 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이제 아메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주부들한테는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는 생각이 또 요즘 더 많이 들거든요. 그 인생 최대의 변수가 아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번갈아 가면서 릴레이로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직장을 다녔다고 하면은 누가 그거를 봐주겠어요. 그래서 막 해열제를 먹여가지고 그냥 어린이집에 넣고 막 이런 엄마들이 허다한데, 그래도 아메이는 아이가 아파서 미팅을 못 나와도 자르지 않잖아요. 오늘 아이가 아파가지고 초대했는데 못 나온 분 계시지 않아요? 네, 그죠? 요즘에 또 목감기가 유행이라서. 하지만 저는 아이가 아파도 미팅에 옵니다. 네. 여행 얘기 먼저 좀 해드리려고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의 첫 번째 다이아몬드 여행기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된 것 같죠? 다이아몬드 여행을 어떻게 좋게 프로모션에 해당이 돼서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역시 전문가가 찍은 사진을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으로 좀 넣어봤고 제 사진이 한 600장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어떻게 600장이냐면 똑같은 사진이 한 30장씩 찍혀 있어요. 왜일까요?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네, 저희가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바르셀로나에 도착을 해서 하얏트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그 스페인의 천재 조각가 가우디의 작품을 보러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3가지의 작품을 봤는데 한 가지는 차를 이제 시간상 지나가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번째 본 까사밀라랑 그다음에 까사 바요트, 그러니까 까사가 집이라는 뜻이고 그 바요트의 집이랑 까사밀라가 붙어 있거든요, 거의. 예. 그래서 차로 지나가면서 그 바요트의 집은 보고 여기 까사밀라는 저희가 내부까지 안으로 들어가서 옥상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이 가우디의 작품의 특징은 직선이 없어요. 그래서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곡선의 형태가 가장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건물에 이 하중을 받치는 그 강도도 곡선일 때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까사밀라 내부에 들어가서 이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구조로 생긴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래된 집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창의적으로 잘 지은 그런 집인 거죠. 여기도 다 모든 부분이 곡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옥상입니다. 옥상도 진짜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핸드폰 사진을 찍었지만 결국에는 작가분이 찍은 사진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트의 집은 바다를 연상하게끔 디자인을 했고 이 까사의 집은 산이 연상되게끔 그런 재료들과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제가 그 입장료를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입장료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거의 30유로 가까이 기본 입장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입장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여기를 통째로 빌린 거예요. 아메이의 여행은 다 그냥 다 전세로 빌려서 가는 거 아시죠? 호텔도 그렇고 뭐 비행기도 그렇고 근데 요 까사밀라까지 전체를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이 중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중국어를 이렇게 알아듣거든요. 그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또 껴가지고 우리 일행인 척을 하고 들어 올려다가 발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러 간 가우디의 건축물은 지금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사그리다 파밀리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성가족 성당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웅대한 성당인데 이제 카톨릭이신 분들은 너무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같이 가셨던 분들은 1882년부터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143년째 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색깔도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년이 가우디 사망제 100주기래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완공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저희 차 그 가이드분이 카톨릭 신자신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완성을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각도에서 또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찍으세요, 뭐 저기서 찍으세요, 다 그런 사진을 찍는 각도까지 다 알려주는 정말 친절한 여행이고 이 성당을 삥 둘러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 한 권이 다 들어있대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완공이 되면은 한번 다시 가봤을 때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광을 끝내고 저희가 이제 배를 탔죠. 배를 타고 하루는 그냥 계속해서 항해를 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2000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아주 오래전에 리더십 세미나로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갔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여행을 왜 좋아했냐면 저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집이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리고 짐을 쌌다 풀었다 이거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하루 동안은 그 배 안에서 먹고 싶으면 나가서 먹고 쉬고 싶으면 들어와서 쉬고 또 배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하루를 또 충분히 쉬었고요. 다음에 도착한 곳은 여기는 이제 북아프리카 튀니지입니다. 튀니지. 여기는 이제 목욕탕이거든요. 목욕탕. 아주 오래전에 그 로마 제국의 위엄을 볼 수 있는 3,000명이 수용이 되는 장소래요.
그래서 이제 다 전쟁을 끝나고 들어와서 여기서 뜨끈하게 물을 받아가지고 몸을 이제 씻으면서 그렇게 쉬었겠죠. 근데 저기 멀리 보이는 기둥 보이세요? 가운데 저 기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사진으로는 잘 안 느껴지실 텐데 진짜 커요, 기둥이. 근데 저 기둥을 저기에서 만든 게 아니고 외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걸 배에 싣고 들여와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로마 제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또 일부러 로마가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디부 사이드라고 하는 아주 이쁜 곳을 저희가 또 갔다 왔는데, 그 산토리니는 지붕이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창문이랑 그 대문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이쁜데 또 다른 느낌의 이쁨이 있는 그런 곳이고, 이렇게 뷰 포인트에서 모르는 분이 찍어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분이 찍어달라고 하셔서 저희도 찍어주고 또 이렇게 또 찍어달라고, 그래서 되게 잘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고양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강아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집집마다 고양이를 키우는 것 같고, 고양이도 또 되게 이쁜 거예요. 왜 유럽 고양이는 고양이마저 이뻐요. 그리고 또 정말 멋진 카페에서 이렇게 과일 주스도 마시고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앉아서 찍어줘 이렇게 했는데 제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한 40장 찍었더라고요. 똑같이.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자르고 살짝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 사진도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2개에 1유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싼데 너무 배불러가지고 진짜 아메 여행은 배가 꺼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저거 못 사 먹겠다. 그래서 2개 사 먹기는 좀 그렇고 1개만 딱 사서 맛보고 싶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리더님 하나를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맛을 봤는데 우리나라 꽈배기랑 맛이 같아요. 근데 훨씬 더 폭신폭신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사 먹을 걸 또. 그리고 하룻밤을 또 배에서 자고 도착한 곳은 몰타예요. 몰타. 그 몰타라는 나라를 저만 지중해 크루즈 때 처음 들어본 건 아니겠죠? 저 진짜 모르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신혼여행지로 되게 뜨는 곳이래요. 근데 진짜 가봤더니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그 여러 기항지 중에서 정말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고, 여기 다시 진짜 꼭 오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곳이에요. 네, 진짜 너무 이쁘죠. 그래서 여기 몰타에서는 현재 수도인 벨라타하고 또 옛날의 수도인 임디나 이렇게 2군데를 저희가 갔다 왔고, 그 임디나는 왕자의 게임 아세요? 그거를 촬영했던 그 촬영지이기도 하대요. 거리가 진짜 이뻐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막 찍어도 너무 이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랑하는 저의 남편을 이렇게 아름답게 제가 찍어주었습니다. 똑같이 찍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신랑이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게 노력했거든요. 그래도 저를 길게 찍어주기에는 역부족이더라고요. 제 몸뚱이가 부족한 걸로. 그리고 또 어디가 얼마나 이뻤냐면 여기가 어퍼 바라카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3개의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이쪽, 가운데, 이쪽 이렇게. 그래서 3개의 도시를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뷰 포인트인데 진짜 너무 이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글빠글 모여있냐. 찍었으면은 나와야 되잖아요. 왜 모여있냐면 이거 보려고. 요 밑에 이 대포가 있어요. 이게 16세기부터 사용이 되어진 이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사용이 되어진 거고,
이제 전쟁이 사라진 19세기부터는 시간을 맞추는 용도로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12시에 한 번, 4시에 한 번 포를 쏘면서 그 의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시 한 59분쯤 여기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분이 빨리 가서 보세요. 비집고 들어가서 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사람이 한 4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소리만 들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그 시간보다 이제 미리 가셔서 자리를 선점하시면은 또 이렇게 쏘는 광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다시 배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는 나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폴리가 3대 미항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가 배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되게 강하대요. 그래가지고 미항으로 꼽히는 거고, 이 나폴리 안에서는 볼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이드분 설명이. 그래서 보통은 나폴리에서 차를 타고 우리는 이제 폼페이 아니면은 소렌토를 선택해서 갔는데, 저는 소렌토를 갔다 왔습니다. 소렌토도 거리가 진짜 이뻐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가장 많은 기념품을 사셨을 거예요. 그 코스트코에서 파는 레몬 사탕 혹시 아세요? 그거의 원조가 여기입니다. 예. 근데 맛이 다르대요. 그래서 그 레몬 사탕도 많이 사셨고, 또 레몬 첼로라고 하는 생선 요리 같은 거를 먹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입가심으로 시원하게 한 잔을 마시는, 알고 보니까 그게 술이더라고요. 35도인 술인데, 그래서 그 매장에서 막 시식하라고 엄청 줘요. 근데 막 술도 막 주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뭐 먹어보진 않았지만 드신 분들이 엄청 이렇게 도수가 세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코스트코 레몬 사탕을 안 먹어봐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데 혹시나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나폴리에서 다시 이제 이게 소렌토에서 나폴리로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예. 소렌토가 이렇게 절벽 위에 있어요. 그 도시가. 근데 정말 너무 절경인 거예요. 제가 버스 안에서 찍어가지고 좀 이렇게 흐리멍텅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쁘죠. 예. 근데 진짜 너무너무 이쁘고 또 저희 가이드분이 여기에 맞는 또 그 음악을 틀어주셔가지고 살짝 자고 싶었지만 잘 수 없는 상태로 음악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항지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모든 사람은 로마로 통하나 봐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 이 작가분 사람 없을 때 잘 찍으신 거고 여기 나보나 광장인데 빠글빠글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판테온 이제 신전. 이게 200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인데 철근이 하나도 없이 돌로만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 시대에 어떻게 이거를 지었을까?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건축물이고,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엄청 유명한 커피 맛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래 일정에는 없는데 저희 가이드분이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맛있는 커피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이들 알고 계시고 로마에 오면 꼭 들리는 트레비 분수.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관광객은 다들 가방을 이렇게 앞으로 메고 있잖아요.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분수에 이렇게 동전을 던지면은 이뤄진다는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동전을 한 번 던지면은 다시 로마에 돌아온다. 그리고 2번 던지면 로마에서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3번 던지면 로마에서 결혼을 한단가? 어쨌든 뭐 그렇대요. 근데 뭐 3개씩 던지진 않겠죠. 보통 하나씩 던지겠죠. 근데 이 동전을 던지기 위해서 줄을 서야 돼요. 진짜 제가 던질 수 있었을까요? 동전을? 던졌습니다. 근데 제가요 로마를요 대학생 때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던지면서 다시 올 생각을 했을까요? 뭐 거의 안 하지 않아요? 안 가본 나라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러지나 봐요. 근데 제가 또 던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던지면서 우리 다음엔 아이들이랑 꼭 같이 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뤄질 것 같아요. 제 드림 보드를 갑자기 보여드립니다. 이쪽 오른쪽에 배 사진 보이시죠? 제가 크루즈가 너무 여행을 한번 해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꼭 다시 가고 싶다. 그리고 붙여놨어요. 네, 우리가 드림보드 맨날 보고 드림빌딩 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나요? 그냥 붙여놓고 잊어버리고 살지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저도 살았는데, 그리고 또 이거는 제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드림 그런 목록인데, 저기에 40살 되면 배낭 메고 떠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번에. 누가 이루어졌냐면 아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이아몬드의 그런 그 여행을 정말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의 그런 시간이었고, 당연히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하기 위해서 20년간 대형마트의 연도별 폐점 현황을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2005년이 근데 20년이라는 시간이요. 저도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금방 지나갔거든요. 물론 하루하루도 금방 지나가지만 이런 긴 기간도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2005년도에 뭐 하셨어요? 2005년도에? 이때가 대형마트 전성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미팅을 한 2008년인가 2009년인가부터 이제 미팅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대형마트가 전성기고 매출이 정점을 찍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계속 유통의 변화를 설명했지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게 정말 이렇게 피부로 체감이 됐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폐점이 시작돼요. 2012년부터 폐점이 시작되고 이제 더 넘어가면은 온라인 유통이 확산돼요. 이제 10년 전인 거죠.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폐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2019년에 쿠팡이 이제 난리가 났죠. 있지도 않았던 그 회사가 나타나면서 저는 오늘도 실은 새벽 배송을 하나를 받고 여기 왔는데 이제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유통 채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매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이 대형마트 3사가 30곳 정도가 폐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주일 전에 기사 난 거 보니까 홈플러스가 36곳이 문 닫을 위기에 지금 처했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통을 사업 설명을 할 때 그냥 건너뛰고 한 적도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유통이 옮겨가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건너뛰고 다른 설명을 막 했는데 요즘에 너무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때구나. 그래서 뭐 제조업자의 시대가 이제 갔고 또 유통업자의 시대도 이제 갔죠. 정말 갈 일이 없는데 제가 이마트를 아주 가끔 간단 말이에요. 뭐 상품권을 사거나 뭐 바꾸거나 뭐 이런 일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손님도 없고 너무 신기한 건 점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품을 뭐 이렇게 보다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일하는 직원을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 핸드폰으로 물어보는 거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던가 아니면 뭐 네이버 렌즈를 사용하던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프로슈머의 시대예요. 그래서 제조업자와 우리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들이 많은 제품들을 이미 구매하고 있습니다. SNS 통해서 많이 사지 않으세요? 저도 인스타 통해서 먹거리도 사고 뭐 옷도 사고 막 이렇게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산다는 거죠. 아메이처럼 아메이도 누군가를 통해서 사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원래는 대기업과 연예인들이 다 가져갈 기회였던 거예요. 이러한 제품들이 아메이에 있습니다. 뷰티, 헬스, 친환경, 웰리스.
몸에 나쁜 거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한 걸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쁜 걸 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사용을 하시면 건강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뭐 하나를 사기 위해서 진짜 많이 검색을 하고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저는 되게 아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안에서 선택하시면 모두 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Oh my god. Do you have any idea why he would depict you both like this? You know what? I'm gonna Google it. I'm gonna message my sister about her psychologist friend. Okay, I'm on a message board right now. She's giving us a referral. Okay. Okay, thank you so much for all this information about my son's inner life, and I'm so glad to connect with you about this. Thank you, Miss Lake. Ocean. Oh, Ocean. Watch the check. Thank you. Thank you. 네, 우리 집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게 핸드폰을 좀 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핸드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우리가 정말 많이 공격을 받거든요. 이 빛을 보시면 요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UVA 위에 보면 이게 망막 황반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간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경에도 그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안경을 쓰시는 분도 있고 여기 붙이는 거 그런 것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런 제품 이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게 그 황반에 대한 연구 중에서 가장 현존하는 신뢰도 높은 연구가 요 아레즈 연구라는 건데 여기 연도수를 보면은 1992년부터 10년간 1차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 아레즈 포뮬러가 비타민 C, 그다음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아연, 구리 이런 포뮬러를 가지고 10년을 먹인 거예요. 10년을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황반 변성이 원래 한 번 진행이 되면 멈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25%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보니 흡연을 하시는 분이 베타카로틴을 40mg을 4년 동안 섭취하면은 간암에 걸린다는 연구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베타카로틴을 끊어야 돼요? 담배를 끊어야 돼요? 담배를 끊어야 되죠? 저 이게 되게 의식의 수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친구가 별로 살이 안 찐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 주사 맞아가지고 살 빼는 거 위고비 이런 거 아시죠? 그걸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뺄 것도 없는데 뭐 주사를 맞아? 그거 되게 비싸잖아. 한 번 맞는데 40만 원인가 막 그렇대요. 그걸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뺄 게 없는데 뭘 맞아? 그랬더니 자기가 술도 먹고 이래서 살이 좀 쪘대요. 그럼 술을 끊어야지. 그래서 내 친구 되게 의식이 떨어진 애구나. 그걸 이번에 또 알게 됐네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지금까지. 와, 다시 봤네요, 그 친구를. 어쨌든 무튼 그래가지고 아레즈 포뮬러가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런 연구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E, 루테인, 아연, 구리, 지아잔틴, 그 다음에 DHA, EPA 이렇게 베타카로틴을 뺀 상태로 조합을 새롭게 해서 그런데 다행히 첫 번째 했던 연구 결과보다 18% 추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비전헬스 플러스 아세로라, 그다음에 더블 X, 그다음에 우리 오메가3 이렇게 챙겨 드시면은 이 포뮬러를 맞추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분당 미팅에서 가지고 온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그 대전의 이선옥 리더님 자료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그분이 아이가 3명인데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본인 이렇게 4명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딱 보고 뭘 느꼈냐면 식생활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뉴트리라이트를 먹여가지고 계속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장 환경이 16살까지 잘 잡아주면 성인이 돼도 많이 망가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첫째랑 둘째 아이는 20살이 넘어가지고 이제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다 16살은 아니지만 자녀들은 16살 안 된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을 좀 잘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것도 어제 제가 미팅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을까요? 뭘로 했을까요?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엘사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엘사를 안 쓰셨대요. 헤어 이펙트를 6개월을 바르셨대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프로모션 있잖아요. 그래서 "헉, 나도 좀 작정하고 발라봐야겠다. 자꾸 여기 가르마가 넓어지는 듯한 이 느낌 다들 아시죠? 그래서 잘 한번 활용해봐야겠다. 그리고 파우치에 넣고 다닐 수 있으니까 엘사보다 훨씬 더 좀 실행하기에 편한 그런 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뭘 하면 되나요? 그냥 간단합니다. 마트를 바꾸면 돼요. 제가 아메이 마트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품이 좋다. 제품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써보고 3개월 동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지고 와라. 100%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도는 소비자한테 유리한 걸까요? 회사한테 유리한 걸까요? 네, 소비자한테 유리한 거죠. 제가 전동 칫솔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손잡이 부분이 끈적거리는 거예요. 그거 연락하면은 바꿔주더라고요.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재고가 없어서 좀 연락을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그 회사로부터 어쨌든 연락을 받았는데 3개월도 넘었잖아요. 훨씬 지났잖아요. 근데 해준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죠. 그런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죠? 그거 고객님이 더럽게 사용해서 그랬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냥 끈적거리는 게 아니라 까매져요, 좀. 그래서 내가 깨끗이 안 닦았나? 처음엔 저도 긴가민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러신 분들 있으면은 문의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아니라 캐시로 돌려준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인트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지갑까지 옛날에 있었던 거 아시죠? 막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네. 근데 이제는 다 핸드폰으로 들어왔죠. 번호로 들어오고. 40만 원을 소비했을 경우 일반 마트는 400포인트를 돌려주고 아메이 마트는 현금으로 10,000원을 줘요. 이것도 소비자가 유리할까요? 회사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소비자가 유리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의 기회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생필품을 유통을 하는 이런 일 자체를 개인이 못 하거든요. 이거는 대기업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사람들이 다 그래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딱 이 표를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냄새가 나나 봐요. 수상한 냄새가 나나 봐요. 네. 뭔가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숫자가 커지는 것이 보아하니 그래 내가 알고 있던 그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얼마만큼 매출에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백화점 VIP도 여러 등급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그래서 조금 기여한 사람은요 조금 혜택을 주고요. 그 많이 기여를 한 사람한테는 또 많은 혜택을 줘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신세계 백화점을 전 자주 가는데 그 백화점의 VIP 이렇게 한번 검색해봤어요. 근데 제일 높은 등급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냥 VIP가 아니고 VIP가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그 트리니티 등급은 전국에서 999명한테만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매출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출로.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이거. 그래서 그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말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등급을 혜택을 보니까 별거 있지도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훨씬 나은 거예요, 혜택이. 그래서 저는 트리니티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못 될 것 같은데 아메이 다이아몬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돌려주는지 한번 볼게요. A랑 B가 20만 점씩 아메이 마트에서 소비를 하면은 6,000점을 돌려받게 됩니다. 괜찮죠? 이상한 거 없죠? 그리고 이 A랑 B가 내가 전달했어요. 그럼 나도 20만씩 소비하니까 총 60만 점, 6%, 36,000원. A랑 B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나는 24,000원을 받게 되죠. 근데 나도 누군가한테 전달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80만 점, 똑같이 6%에 해당되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48,000원, 48,000원에서 A, B 내가 받는 캐시백을 모두 다 빼주면은 12,000점. 근데 되게 거꾸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윗사람과 밑에 사람의 수입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냥 내가 하는 것만큼 받는 거다. 그래서 가입순, 매출순이 아닌 오로지 노력에 의한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별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S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나 봐요. 서합 설명을 듣는 그 초보자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지만 잘 인정하지 못하시지만 직접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마케팅 하버드 대학생이 졸업 논문으로 만들었대요. 수학과 학생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겠죠? 근데 24,000원을 벌면은 이제 푼돈이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커지면 용돈이 되고요. 더 커지면 월급이 되고요. 더 커지면은 자산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고 이 자리에 2,400만 원을 매달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24,000원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예, 다 나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한번 빠르게 확장해 볼게요. 나를 포함해서 7명 정도가 20만씩 제품을 사용했다. 그러면 총 140만 점을 모으게 되고 9%에 해당되는 캐시백을 받아서 12만 6천 점. 그리고 친구들 똑같이 아까 20만 점 사용한 친구들 3%씩 6천 원씩 6명이니까 3만 6천 원 빼주게 되면은 9만 점을 내가 받게 되죠. 한 번 더 확장해서 내려가 보면은 나를 포함해서 총 31명이면 620만 포인트를 모으게 되고 15%에 해당되는 캐시백을 받아서 93만 점. 똑같은 방식으로 친구들을 다 나눠주고 나면은 내 통장이 57만 점이 돼요. 제가 요 정도 57만 점 정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아메이가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실은 제 9%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 파운더스 9%라고 아세요? 네,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지지부진한 그런 기간이 지나고 딱 성장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15% 정도 캐시백을 받으니까 제가 직장 다니면서 진행했으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메이가 재밌는 거구나, 돈 버는 거 재밌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됐어요. 한 번 더 확장해 보면 79명이 1,580만 점을 모으게 되고 똑같은 방식대로 다 친구들 빼주고 나면은 나한테 이 정도 남아요. 근데 이게 192만 원이 아니라 192만 PB로 제가 썼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1.78을 곱한 그 수치가 여러분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개념은 다시 한번 식사하시고 오늘 티타임 하면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캐시백을 주는 회사가 없다니까요. 정말 이거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나로부터 시작하는 소비자의 이 클럽을 이제 1,000만 점 클럽을 1년에 한 번 하면 SP, 1년에 3번 하면 GP, 1년에 6번 하면 PT, 12번 내내 하면은 파운더스 PT가 돼요. 근데 저는 SP가 됐을 때 무대에 올라서 우느라 스피치를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1,000만 점 해가지고 되게 기쁘게 스피치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할까 말까 생각했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요 SP를 이제 도전을 하면 진짜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달. 근데 다음 달 또 해야 되잖아요. 진짜 2SP 더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해가지고 2SP까지 했어요. 근데 다음 달 또 해야 되잖아요. 진짜 큰일이다. 이번 달 풍당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했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저희 언니가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수를 했습니다.
진짜 저는 아메이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크리스찬이지만 하늘에서 내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진짜 하려고 막 아동바동 막 안달부달 막 하잖아. 안절부절 못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고 있다가 진짜 꾀꼬닥하기 직전에 딱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형부를 이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되게 빨리 했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어쨌든 진짜 그 GP까지 진짜 죽을 뻔했는데 3번을 이렇게 해보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했어요. 그래서 PT까지 한 번도 퐁당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그때가 제가 28살 때였거든요. 무슨 정신을 했을까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참 정신을 차리면 그때부터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신을 놔야 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나 그때 미쳤었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제대로 하는 거고 나 오늘 스케줄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정신 차리잖아요. 그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한번 미쳐보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어린 나이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다 각자의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핑계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너처럼 챙길 애도 없고 그럼 당연히 하지 막 다 그랬어요 언니들이. 근데 제 친구들은 마우스 스프레이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어려운데 그래서 그 친구들의 엄마를 만나고 조금 더 나이대가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우리 엄마한테 막 사정 해가지고 엄마 친구도 소개받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네요. 뚜벅이로 했습니다. PT까지. 진짜 미쳤겠죠. 제정신이 아니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PT가 된 다음에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워커힐 세미나를 마음 편하게 들어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아메이만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파운더스 PT를 한 경험을 가지고 이런 수입이 필요한 이런 제품이 필요한 사람을 이제 계속해서 돕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명을 성공시키면은 파운더스 에머럴드. 제가 치과 기공사로는 좀 벌기 힘든 돈이에요. 물론 지금은 제가 그만둔 지 너무 오래돼서 그쪽에 그 월급이 얼마만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열심히 해서 3명을 더 도우면 그 이름도 유명한 다이아몬드가 되죠. 사람들이 아메이를 되게 띄엄띄엄 알잖아요. 치약, 퐁퐁, 다이아몬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중간 과정을 하나도 모르니까 뭐 불로소득이라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진짜 9%까지만 한번 해보라 그래요. 이게 불로소득인지 아닌지. 근데 이게 전 진짜 아메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내 연봉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연봉 협상이라고 쓰고 통보 아닌가요? 근데 아메이는 진짜 내 연봉을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가 공부를 막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건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 첫째가 7살인데 사교육 같은 거는 이제 안 하다가 최근에 미술이랑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귀엽죠? 네. 근데 20살이 넘어도 사교육비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학비가 아니라 사교육비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지? 근데 취업을 잘 시키기 위한 사교육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세상을 아시는 거고 저는 진짜 그거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한테 닥치지 않은 일이라서 근데 확실한 거는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 1,000원짜리를 뽑아 쓰는 거야. 뭐 중학교 가면 10,000원짜리를 뽑아 쓰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20대에 받는 사교육은 단위가 또 다르더라고요. 끝이 없나 봐요, 진짜. 보너스는 어떻게 주냐?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소비하고 내가 광고하고 내가 유통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남을 도운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는 회사가 저는 없다고 봐요. 내가 도운 만큼, 노력한 만큼. 화제의 인물을 몇 명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GD 좋아하세요? 표정을 살피는데 엄청 좋아하시는 분 여기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아주 한방 웃음을. 저는 되게 GD가 멋있거든요. 네, 그냥 이 뮤지션이 되게 자기의 색깔이 되게 분명하고 그리고 무대가 되게 멋있고 원래는 막 흐느적거려가지고 잘 몰랐는데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를 누명을 벗고 나서 오히려 저는 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샤넬의 뮤즈이기도 하고. 아무튼 되게 멋있어요, GD 진짜. 흐느적거리잖아요. 아쉽지만 여기까지.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전편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해야지. 말해. 너무 웃기죠, 진짜. 이게 멋있으면 막 따라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스폰서님 막 따라하고 싶은 것처럼. 근데 상황을 잘 보면서 잘 따라해야 된다는 교훈을 또. 두 번째 인물. 아시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인데, 스웨덴 말이더라고요, 이게. 영어가 아니고. 스웨덴에 난 이제 기사고, 이러한 작품들을 쓰셨죠. 얼마나 많은 글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을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화제의 인물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는 아주 평범한 할아버지 같지만 우린 알고 있죠. 이분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거. 왜 평범하지 않냐? 뭐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돕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신 분들이기에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세 명의 세 인물의 그 공통점은 인세, 연금, 현금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GD를 좋아하지만 제가 GD를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 저작권료가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대요. 165곡 이상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되게 GD가 어쨌든 많이 버니까 스태프들한테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인연을 맺은 스태프들은 되게 오랫동안 가고. 되게 아메이 깔때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오래 가야지 이런 인세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제가 해보고 그리고 한강 작가는 그 노벨 문학상 상금은 14억이거든요. 생각보다 크진 않죠. 네. 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받은 인세는 계속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따라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부럽긴 하지만. 근데 마지막에 보셨던 두 분의 리더님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금의 흐름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생활하는 사람이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을 하시고 또 투자를 하시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제로 베이스가 되고 제로 베이스가 됐을 경우엔 이미 나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과 자영업과 투자를 하는 이 시기에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일의 해답이 아메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이거나 아직 초보자이신 분들은 거부하고 싶을 수 있어요. 제발 아메이만은 아니어라. 근데 그럼 뭐 하실 건데요? 저축을 하실 건가요? 주식, 코인, 뭐 부동산? 예. 그런 거를 막 열심히 하시다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막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었어요. 예. 이 회사를 믿었고요. 저한테 알려주신 저희 스폰서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저는 믿었고요. 와서 들어보니까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고 이 일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홀드 골드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확실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 용품을 구매하느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집을 소유하면 자산 소득을 늘릴 기회가 생기듯 가정 안에 금맥이 있다는 확실한 사실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한테도 인세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얼마나 많은 생필품을 사용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진짜 많이 사용하고 오셨죠? 그죠? 막 이거 얼굴에 바르는 것만 해도 한 20가지 되지 않아요? 그 생필품을 어디서 구매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구매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쓴다는 거죠. 다 쿠팡도 바로 결제되는 카드가 걸려 있고 컬리에도 우리 다 그냥 걸려 있죠. 다들 그 결제 시스템이. 그러니까 더 생각하지 않고 막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비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 결국엔 근데 기업이라는 거죠. 내가 이득을 보게 하는 마케팅이 아메이 마케팅이에요. 우리 이 핸드폰 어플에 정말 많은 어플들이 있는데 돈을 벌어다 주는 유일한 어플이 아메이예요. 가끔 뭐 토스 같은 거, 이거 포인트 이거 10원, 10원, 5원, 5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돈 버시던데 그걸로 생활을 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저의 요즘 최대 관심사가 건강, 경제, 여가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부터 언니들이 하던 얘기들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아휴, 너도 애 한번 낳아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애를 낳고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숙면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건강이 무너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이제 건강에 대한 거 막 유튜브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제 모든 그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런 것들로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4단어로 다시 한번 늘려볼게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제가 원하는 것도 여기 다 있고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원하는 것도 아마 여기 다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있는 작품이거든요. 행위 예술 작품. 이거를 1분에 한 번씩 지웠다 썼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가는 동안. 그래서 12시간을 촬영했대요. 대단하죠, 진짜. 네. 그래서 요 행위예술 요 작품이 몇 군데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20대에 만난 분한테 아메 얘기를 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내가 몇 살만 젊어도 하지 이랬어요. 제가 너무 어렸잖아요. 그래서 30대에 이제 만난 분들한테도 같이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면 내가 몇 살만 젊으면 하지. 지금은 이제 뭐 애도 키워야 되고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40대가 돼서 만난 분들한테도 프로포즈를 하면 내가 몇 살만 어리면 하지. 이제 몸도 좀 아프고 막 이렇게 하셔요. 근데 저는 계속 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신 분은 못 오셨으신 건가? 네. 그냥 늘 아메이를 하기에 적당한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메이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상황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안에서 되게 그런 걸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저는 한 살이라도 어린, 바로 1초라도 어린,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앞에 여행 얘기를 보니까 한 20분 정도 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그래서 그 20분 부족한 설명은 다음 미팅에 꼭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행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 보여드리면서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